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사주 분석을 신청해 주신 분은 이분의 친구분이고요. 이분이 현재 31살 된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절친 12년 지기가 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남자를 호구로 보는 여우 타입의 친구입니다. 2016년도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업가랑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파혼하고 이때 혼인신고서 신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 알던 남자랑 자연스럽게 또 만나게 돼서 연하남이랑 지금까지 연애하고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로서 보면 남자를 돈으로 보는 부분이랑 남자를 너무 밝혀서 문제예요. 지금은 그나마 직장도 다니고 해서 덜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클럽 다니고 이상한 남자들하고 연락도 잡고 그랬네요. 지금 남친은 또 전재산으로 주식하다가 억 단위를 날린 것 같은데 내년에 결혼 준비한다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저랑 가치관이 달라 중간에 인연을 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남자 관계에 대해 알고 싶고 재혼하면 또 나중에 이혼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진령 김이월 김요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읽어보면 이분이 좀 독특하잖아요. 남자를 호구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업가랑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인생을 즐기시는 분 같은데 일반적인 여성들의 삶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주도 특이해요. 이분이 어떻게 특이하죠? 지금 사주가 오행이 2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토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되어 있고 목기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분처럼 2개로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뭐가 없는 거예요. 화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두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는 특별격 사주가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주는 특별격 사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갑기합이 되니까 여기 이 갑목도 토기운으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묘술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해묘미 반합이 되면서 또 목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특별격이 될 수가 없고 그냥 토기운이 많은 사주, 비경겁제가 매우 강한 사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전부 다 비경겁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목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목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죠. 이 관성운이 서로 합이 되고 있어요. 갑기합, 묘술합. 그러니까 사주가 비경겁제는 대단히 강하면서 합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합이 많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이 2개 이상 되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정다감하다는 것이 이제 여자일 경우에는 성적으로 좀 가벼운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를 만나도 좋고 저 남자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관념이 좀 떨어지는 여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경겁제가 강하면 이 사람이 뭐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토기운이 뭘 극하죠?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요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약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을 때에는요 이 힘을 좀 빼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기운이 이 힘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기운이 토기운의 힘을 빼면서 여기에서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취득에 있어서는 금기운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금기운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75세 이후에 천간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대운에서는 금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행이 두 개로만 되어 있는 이런 사주를 봤을 때 그럼 나머지 화기운, 금기운, 수기운이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때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억부용신론으로만 따져서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니까 여기에서 화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겠지. 왜냐하면 화기운은 이 토기운을 생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는 게 이제 화기운하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이잖아요. 그럼 화기운, 금기운, 수기운 중에서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화기운보다 더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주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언제부터 들어와요? 55세 개축대운서부터 수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55세 개축대운은 진술축미 사명살이죠? 진술축미 사형살입니다. 그러니까 55세 개축대운은 어때요? 안 좋다고 봐야죠. 안 좋다고 봐야 되고 65세 이후로 이제 용신운에 해당하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죠.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어렸을 때부터 토기운, 화기운이 주로 들어왔어요. 화기운이 주로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 남자를 호구로 알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여자가 외모도 좀 따라준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 기분도 좀 잘 맞춰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친구분이 봤을 때 남자를 호구로 본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호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당신한테 내가 호구가 돼도 아깝지 않다. 돈 많은 남자 같으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은 여자야. 그 얘기는 제가 말을 너무 돌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력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31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병진대운에 해당이 되는데 35세서부터 54세까지의 대운이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기운이 딱 들어왔을 때 남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남자 운이 이제 들어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겨루 35세서부터 54세까지 20년 동안 목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분의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바람을 핀다든가 아니면은 사업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몇 개월 만에 헤어진 걸 보면은 또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좀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관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주 안에 관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그 성격상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살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간지지가 다 관살만 들어올 때 그리고 지금 이 사주는 이 관살을 제어하는 식신상관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세서부터 54세까지 이 20년간이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목기운을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세서부터 64세까지는 진술축미 사형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자분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남자운은 있는데 금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금기운이. 이 지장간에 신금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금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건강에도 취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금기 식신상관운이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자식을 나타내는 이 금기운이 대운에서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살지 일반적인 여성처럼 살지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하고 살지 그건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운도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물운도 지금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대운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흘러가는 이 10년 대운, 10년 대운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 때인데,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또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32살 기해년인데, 이 해수가 딱 들어가면서 해묘미가 되면서 이제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기운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살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또 남자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또 나이는 몇이나 되는지 연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도 그럼 얼마 안 된 사람이 벌써 그 주식을 해가지고 억대를 날렸다는 거,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막 그 나이도 31살도 안 된 남자가 막 억대로 그 주식을 하다가 날리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남자를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또 남자운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운을 좋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3살 경자년 같은 경우는 그 1년 운이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자묘 형살이라 이분은 지금까지의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남자운, 이성운 이런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갖고 자기가 그냥 그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웬만한 사람은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